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이재명의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가처분 소송 하게 되면 이어서 이제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가처분은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 당대표 정지 부분을 빨리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소송,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정지하는 게 맞느냐, 본격적인 소송을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때는 권리당원 32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 본소송에는 67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당헌 80조 규정에 따라서 당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상 단서조항입니다. 정치 탄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오후 5시에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부랴부랴 오후 5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이번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권리당원들이 아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서 오늘 본안소송까지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과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당대표직을 정지시켰을 때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모두 지금 이제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 당시에는 이준석이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죠. 자신에 대한 이 당대표직 정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당헌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다시 이준석을 징계를 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르냐? 가처분 소송에서는 굉장히 가처분 소송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로 절차를 많이 보는데, 당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내용까지도 일부 들여다봤습니다. 사법부가 이제 정치행위, 정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는 않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요즘은 뭐 사법부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제 본안소송도 해야 되고 가처분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이재명에 대한 권리당원들이 낸 당대표직 정지, 이 절차 부분, 내용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무위원회를 그렇게 급하게 소집을 하면서 80명의 당무위원들에게 제대로 사전에 연락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락도 취하지를 못했고, 80명에 이르는 당무위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투표를 하는 공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결정한 이 내용도 맞는 건지, 절차상 이렇게 서두르면서 절차상 하자가 굉장히 많다,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냐, 당무위원들에게 연락은 절차에 맞게 한 것이냐, 이재명은 거기에 관여한 부분이 없느냐, 본인 당사자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아마 한 달 내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 본안 소송은 좀 길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에게는 의외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있은 소위 하영재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찬성표가 쏟아졌다. 민주당에서 최소한 40에서 50표가 찬성표가 쏟아졌다. 이재명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게 될까? 1차에서는 30표 이상은 나왔다. 반란표가 지금처럼 하영재 체포동의안처럼 된다면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당내에서는 비명, 반명, 또 친명 이렇게 나뉘어서 전망이 다르긴 한데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다. 하영재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재명은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제 이런 국민적인 비난 앞에 이재명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재명의 제2 체포동의안은 언제 오느냐.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까지는 제2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일단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텐데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또 좀 시간이 더 걸릴 부분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오늘처럼 언제나 그랬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영재에 대한 녹취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녹취록이라든지 증거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힙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부분도 소상히 밝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표결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에게 또 관심이 쏠리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일 또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선 때 거짓말을 한 것 2가지.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거짓말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법정에서 유동규와 처음으로 직접 맞부딪힙니다. 유동규와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유동규가 모든 것을 이재명 비리를 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부딪히는 겁니다. 특히 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유동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이재명 면전에서 유동규가 김문기를 도저히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진술들, 증거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진들은 뭐 많이 드러나 있고 이재명과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유동규가 진술을 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이재명과 유동규가 직접 대면을 한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부분,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가 아마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갈수록 사면 초가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자초한 일이다. 이재명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재명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국정이 제대로 바르게 갈 수도 없고 민주당도 이재명의 볼모로 잡혀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비리로 뭉쳐있는 이 이재명을 정리해 가는 것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재명을 정리해 가는 절차가 우리 정치가 또 한 번 더 선진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